반갑습니다. K피어스 박몽 대표입니다. 오늘 19강 캡처원 기초강좌 19강 렌즈 보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캡처원의 렌즈 보정은 그 세 번째 관문이죠. 라이브, 그러니까 도구 탭에 라이브러리와 촬영의 다음 아이콘에 렌즈 보정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렌즈 보정은 아마추어 분들이나 초보자 분들에게는 이제 가볍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프로 작가분들이나 특히 이제 건축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상업 작가 이제 인테리어나 관광 렌즈 또는 중형 디지털 백을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렌즈 캐스트 칼리브레이션, 그러니까 LCC에 대해서 이게 렌즈 보정이 맨 하단에 보면 LCC 요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랑 이미 이제 과거에 이제 유튜브에서도 LCC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한번 또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 사용자분들께서는 렌즈 캐스트 칼리브레이션의 기능이 어떤 거고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렌즈 보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렌즈 보정에 대해서 그 렌즈 프로파일이 먼저 이 캡처원에서 여러 가지 렌즈에 대해서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이 JPG나 이런 컨버팅이 된 파일은 이렇게 렌즈 보정의 렌즈 프로파일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즉, 그러니까 RAW여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RAW여야지만 이렇게 프로파일이 활성화가 됩니다. JPG는 활성화되지 않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대개 모든 렌즈군들은 이렇게 자동으로 모든 렌즈에 대한 프로파일이 심어져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그 서드파티 렌즈라든지 이제 특수한 렌즈들이 몇몇 분들이 이제 제공이 안 되거나 늦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홈페이지에서 본사 이제 제작사 홈페이지에서 전 세계 유저들이 특정 렌즈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파일을 개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사용하시는 렌즈가 없다 그러면 직접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support.caption.com으로 하셔서 직접 이제 이런 렌즈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렌즈에 대해서 프로파일을 올려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 얼굴이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캐논 2470 렌즈예요. 그래서 이 프로파일을 만약에 일반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제 매뉴얼 상에서 보면 프로파일이 없으면은 제네릭으로 해서 일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정을 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지금 같이 프로파일이 맞춰져 있는 렌즈를 일반 제네릭으로 하면은 지금 렌즈가 지금 약간 오목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볼록이 오목으로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다시 이런 왜곡들을 보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옵션 키 또는 윈도우 유저면 Alt 키를 누르고 이 조그만 이 도구 리셋을 눌러주면요. 지금 손을 떼면은 눌러보면 요런 차이들을 이렇게 내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거 좀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손을 떼었다 마우스로 그러니까 마우스로 클릭을 하는 동안에만 옵션이나 Alt 키를 누르면은 수정 전 수정 후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 프로파일이 제공이 돼가지고 보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색수차라든지 이런 그 보정들, 그러니까 뭐 색수차나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그러니까 캡처원이 이 색수차를 빼준다고 했을 때, 자, 여기 땡땡땡을 눌러주면요. 직접 색수차를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캡처원이 판단을 해서 더 이제 색수차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왜곡 또한 이런 렌즈의 이제 왜곡은 내가 수동으로, 그러니까 프로파일이 제공되지 않는다든지 내가 이런 왜곡들을 내가 수동으로 제공되지 않는 뭐 내가 아답터를 통해서 렌즈를 사용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내가 이제 뭐 디지털백 중형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유저분들께서 렌즈에 관광 렌즈를 썼을 때 왜곡이 졌을 때 이런 부분이나 자 그리고 이제 주변부 샤프니나 주변부 밝기는 내가 또한 이제 관광 렌즈를 썼을 때 이 주변부의 어두운 부분이라든지 밝은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 관광 렌즈로 한번 찍은 이미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런 이미지도 지금
이 23mm 로덴 스톡으로 이제 저희 사무실 앞에서 테스트 촬영을 한 건데, 이 사진도 보면은 주변부에 비해서 중앙부가 많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렌즈 캐스트도 상당히 많이 껴서 이 컬러가 지금 많이 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따가 ACC에서 제가 마지막 장에 다뤄드릴 거고요. 자, 보시면은, 자, 주변부 샤픈과 주변부 밝기인데, 주변부 밝기부터 한번 볼게요. 자, 광각 렌즈는, 그러니까 모든 렌즈는 중앙부하고 모서리 부분하고 아무래도 이제 모서리 부분이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설계가 이 중앙부하고 주변부하고의 편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주변부의 렌즈 주변부의 어두움을 보정해 주기 위해서 영문판에서 이제 폴 오프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은 중앙보다 오히려 주변부가 밝아지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자, 제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했을 때, 자, 중앙부는 지금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 주변부로 자연스럽게, 자, 완전히 해놓고 제가 다시 옵션 키로 리셋을 눌러볼게요. 자, 어떤 차이가 나는지 느껴지시죠? 중앙부는 변화가 없죠. 이런 차이가 있고, 자, 주변부 샤프는 이것 또한 이제 지금, 자, 드론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찍은 촬영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미지 자체는 뭐 크게 성능에 지장은 없지만, 자, 이런 거조차도, 자, 볼까요? 자, 주변부를 보정해 줄 수가 있겠고, 자, 중앙부 샤픈이 좋은데 만약에 내가 주변부 샤픈이 좀 광각 렌즈의 주변부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주변부 샤픈을 더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옵션 키 또는 알트 키로 밝기와 샤픈이 모두 보정된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샤픈 값이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자, 이거는, 자, 보시면은, 자, 중앙부를 제가 거의 먹지가 않습니다. 아예 안 먹네, 아예 안 먹어. 예. 말 그대로 주변부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부와 주변부의 샤프니스, 광각 렌즈의 그 화질 저하라든지 샤프니스 저하와 밝기 저하를 편차를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렌즈를 보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무브먼트가 있는데, 이런 이제 무브먼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형 카메라를 사용하신다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그 일반 DSLR 카메라에서도 이제 그 틸트나 시프트가 되는 무브먼트, 그러니까 그 테크니컬 카메라에서 이제 이 건축 사진이나 인테리어 사진 작가분들 또는 이제 때때로는 이제 풍경 사진 작가분들이 시프트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XY 축의 렌즈를 움직여서 이제 XY 축을 움직이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수동의 뭐 알파 카메라든지 깜보 카메라 같은 이런 테크니컬 카메라 또는 4호 카메라로 시프트를 했을 때 이 시프트 값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기서 수동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브먼트 값을 기록을 해 놓을 필요가 있을 때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렌즈 회절 보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렌즈 회절 보정이라 하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렌즈를 조리개를 과도하게 조이거나 했을 때 또는 이제 완전 개방해서 이 선명도를 해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 렌즈 보정에서 회절 보정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사진에 풍경 사진이나 어떤 이런 랜드스케이프 촬영에서 건축 사진에서 보다 더, 그러니까 선명한 사진을 추구하고 싶으실 때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 회절 보정이라는 게 여러분들 사진에서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 애가 샤프니스라든지 선명도와는 다르게 또 다른 이제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드론으로 로렌스도 32mm 항공 촬영한 이미지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 자체로도 이제 선명도가 훌륭하지만, 자, 회절 보정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뭔가 잠깐 깜빡하고 사라져요. 그래서 다시 끄면은 다시 깜빡하는데, 자, 여기 요런 부분들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건물에 요런 조그만 엣지들 있지 않습니까? 요거 잘 보세요. 회절을 보정을 꺼볼게요. 그리고 다시 켜볼게요. 네, 그래서 이것 또한 옵션으로 알트로 껐다가 회절 보정을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즉 500% 확대죠. 그러면 다른 이미지 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런 부분들 확대를 지금 캡처원이 22.1부터 1600%까지 확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800% 정도에서 이 회절 보정이라는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지금 이런 부분들 보세요. 회절 보정을 켰을 때 더 미묘하게 사진이 미묘하게 이게 선명도를 올려줍니다. 미세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엣지들이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샤픈해 주는 것하고는 좀 다른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모든 사진에서 이거를 처음부터 가져가면 좋을 텐데 왜 이걸 굳이 구분해 줬을까라고 했을 때 매뉴얼상에서 그러니까 이 개발자는 이 회절 보정을 체크하는 게 지금 잠깐 우리가 클릭할 때 여기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를 연산 작업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100장이면 100장의 이 작업을 처음부터 회절 보정이 값이 적용이 되면은 많은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불러들이고 편집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넣을 수 있게 이렇게 기능으로 넣어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선명한 사진을 추구하시고 싶으시다면 지금도 이런 보정을 한번 회절 보정을 한번 넣어서 여러분들 사진에 한번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예, 이 차이가 얼마큼 느껴지시는지 이런 엣지가 있는 선명한 사진에 한번 회절 보정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LCC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LCC는 렌즈 캐스트 칼리브레이션, 컬러 캐스트라고 되죠. 컬러 캐스트, 렌즈에 생기는 컬러 캐스트를 제거를 해주기 위한 도구 툴입니다. 이게 이제 언제 좀 역사가 오래됐는데 지금 캡처원이 20일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능은 캡처원 3버전, 그러니까 페이전이 중형 카메라 H25라는 모델 2200만 화소를 처음에 이제 썼을 때 CCD 센서가 상당히 커졌어요. 그때 코닥 센서를 사용해 가지고 중형 카메라 하셀블라드에 장착을 해서 이제 이런 하늘을 찍거나 이랬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파란 하늘이 이런 식으로 지금 보라색에 끼는 게 이런 게 이제 컬러 캐스트가 이제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광학적으로 생기는 이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거해주기 위해서 캡처원 3버전 때 탄생된 게 렌즈 캐스트 칼리브레이션 기능이고 요게 이제 버전이 발전되면서 이제 먼지를 제거한다든지 주변부를 고르게 중앙부와 주변부를 아까 전에 여기 주변부 밝기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능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 프리셋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두고두고 저장해 놓고서 같은 렌즈라면은 시프트를 하지 않았다면은 항상 그 자리에서 그 값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한 번씩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자, 그럼 렌즈 캐스트 칼리브레이션 어떻게 찍는 거냐면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서드 파티로도 판매하는데 페이지원에서는 중형 카메라 페이지원 유저분들을 위해서 요게 제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매로 이제 구매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무채색의 이제 아크릴 수지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순도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게 고가인 이유가 일반 아크릴하고의 순도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를 렌즈 앞에다 이렇게 대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렌즈 앞쪽에서 보면 이렇게 딱 붙여서 노출을 그러니까 원래 노출보다도 한 스톱에서 두 스톱, 한 스톱 반에서 두 스톱 정도는 더 밝게 셔터 스피드로 제어를 합니다. 조리개로 그러니까 밝게 해주면은 광학적인 부분들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 매뉴얼상에서 권장사항은 이 노출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더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촬영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브라켓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부족이기도 한데 이 정도로 또는 이건 지금 오버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렌즈 앞에 이미지를 딱 요거를 이제 그 플레이트, LCC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이 판이죠. LCC 판을 렌즈 앞에 대고 딱 붙여서 몇 컷 찍어줍니다. 브라켓팅을 해서. 그래서 적절하게 이런 식으로 찍어줘서 찍으면 보세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캐스트가 그린이나 마젠타. 이건 지금 테크니카 카메라, XT 카메라의 그 로덴스톡에 현존하는 가장 초광각 렌즈죠. 23mm 로덴스톡인데 풀프레임 미러리스나 DSLR로 치면은 17mm, 16mm 정도의
광각 렌즈예요. 그래서 앞에다 이렇게 딱 붙여서 찍었을 때 아주 엄청난 렌즈 캐스트가 생기는 거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잡느냐? 자, 지금 한 번씩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렌즈에서 ACC 생성이라는 거 그냥 한 번만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먼지 제거 포함이라는 거 광각 렌즈 보정 데이터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먼지 제거 특히 이제 먼지 제거 정보 포함이라는 건 뭐냐면 센서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먼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정보를 포함해 가지고 잡아주면은 실질적으로 이미지에 있는 먼지들도 같이 빼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각 렌즈 보정 데이터는 이제 광각 렌즈에서 이제 왜곡이나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까지 이제 포함을 해주겠다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생성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 잘 보시면은 중앙부하고 주변부하고 편차를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옵션 키를 누르고 또는 Alt 키 리셋을 눌러보죠. 그러면 이랬던 이미지가 캡처원에서 분석을 해서 생성을 해서 렌즈 캐스트 이렇게 잡아줍니다. 물론 이제 작은 먼지들을 잡는데 이렇게 큰 먼지들은 이렇게 잡아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념하셔야겠죠. 이런 큰 먼지들은 어차피 이미지에서 이 힐링 브러쉬로 지워주면 되니까 일단은 이제 참고적으로 하시고, 여기서 이제 적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용자 프리셋 저장을 눌러서 이제 이 값을 이제 프로파일이라든지 균일한 빛. 여기서 제가 이제 균일한 빛, 이거 보세요. 체크를 꺼볼게요. 자, 지금 여기 캐스트만 컬러는 빼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부하고 주변부 차이가 어둠이 이렇게 많이 나요. 요거를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이렇게 완전 균일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컬러 캐스트를 빼보면 컬러 캐스트도 이렇게 생겼던 이미지인데 중성 회색화 시켜서 완전히 렌즈에 그러니까 정의를 내려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지 제거는 여기서는 조그만 센서의 먼지지 이런 큰 육안에 띄는 이런 것들은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사용자 프리셋 저장을 해서 23mm 로덴 스톡이라고 제가 저장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실질적으로 제가 두 가지 정도 샘플을 찍었는데요. 자, 요게 이제 저희 매장에서 제가 입으로 이렇게 23mm를 찍었을 때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자, 여러분 LCC에서 석삼자 이렇게 석삼자 된 게 이제 프리셋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23mm 로덴 스톡이라는 거 갖다 대보겠습니다. 이게 마우스로 갖다 대면은 적용하기 전에 미리 자, 캐스트하고 주변부 오차, 자, 중앙부하고 자, 이제 마우스 클릭하면은 완전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재미난 게 완전히 그래서 여기서도 컬러 캐스트를 뺐다가 넣었다가 또 주변부 주변부 오차도 뭐 먼지 제거는 여기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이미지상에서는 실질적으로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만약 이제 정밀하게 확대돼 보면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균일한 빛 설정을 해서 이렇게 렌즈 캐스트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야외에서 찍은 샘플도 지금 렌즈 캐스트가 이게 안 먹힌 오리지널 이미지거든요. 여기서도 23mm 로덴 스톡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먹여요. 만약에 균일한 빛이 너무 강하다, 주변부가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컬러 캐스트 이 부분 하늘에 이렇게 먹은 부분들 그리고 균일한 빛도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초광각 렌즈를 만약에 DSLR 미러리스 유저시라면은 보통 이게 시머스 센서에서는 이 캐스트 현상들이 지금 여러분 이 보이는 이거는 극단적으로 보이는 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하얀색 아크릴판으로 여러분들이 초광각 렌즈를 쓰신다 그러면 렌즈 앞에다 저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를 이제 매뉴얼상에서는 뭐 참조 레퍼런스 이미지 참조 이미지라고 뭐 특성화 이미지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이제 아크릴판을 대서 찍은 이미지 이름 자체를 이제 우리가 참조로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명칭을 본사 매뉴얼에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영어로. 그래서 저도 마땅히 요거를 뭐 칼리브레이션 데이터라고 하든지 어떤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얀 판을 대고서 찍어서
여러분들 렌즈 모든 그러니까 광각으로 찍히는 모든 렌즈들은 이 뭐라 그러죠? 실질적으로 자 이렇게 찍은 다음에 생성을 눌러가지고 여러분들 렌즈를 한번 이렇게 찍어서 꼭 캐스트가 없는 이미지더라도 여러분들 렌즈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주변부 한번 볼까요? 렌즈에 따라서 이렇게 찍히는 이미지도 있을 거고 이렇게 찍히 망원이나 표준은 거의 뭐 오차가 주변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광각으로 갈수록 이런 식으로 어둠이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그냥 처음에 렌즈 어두우면 이렇게 이 렌즈 보정에서 주변부 밝기를 수동으로 이렇게 보정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렌즈에 사용자 정의를 내려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렌즈 캐스트 칼리브레이션을 해가지고 균일한 빛 설정을 눌러서 아예 편차를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 그러면은 렌즈 보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KP어스 페이지업맨 박몽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